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네. 뭐 한번 화면을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들으시잖아요. 저희가 오늘 제가 방금 왜 웃었는지는 화면을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박종훈 팀장과 저의 의상 색깔. 그렇죠.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네. 우리 오늘 무슨 그 작업복 둘이 그냥 작업복 느낌으로 우리 뒤에 거의 스미겠어요 지금 이 광고판에. 야, 참. 희한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베이지 입었으면 내일은 조금 어두운 지금 거 연속 입어볼까? 3일째인가요? 네, 맞아요. 그죠, 연속 3일째. 어두운 거 입어볼까 해서 좀 어. 약간 좀 네이비 뭐 이런 톤 입었다가 네. 지난주 오르게 입었으니까 오늘 약간 하늘색 중간색. 내일은 무슨 색깔이 떠오르세요?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이것도 왜요? 내일 우리가 무슨 색깔 입을지 어. 아침에 딱 만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봐야 돼요, 그때. 저는 그러면은 약간 묵찌빠 가위바위보 할 때 네. 내가 가위를 내고 싶은데 약간 빠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맞춰서 입어보겠습니다. 박종훈 팀장과 저의 의상 색깔 여러분들 교복인 줄 알았다고. 저도 그래요. 넥타이만 매면은 이제 같이 이제 3% 고등학교 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학생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침에 저희 월모브 보는 깨알 재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좀 채팅창에 오늘은 무슨 색일 것 같다. 두 분의 의상 색깔 좀 무슨 색일 것 같다를 맞춰보는 그런 재미도 재미없지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제목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아주 네. 순간적으로 뭐 핑크색 한번 제가 입고 오면은 그 한번 깨지지 않을까. 핑크. 제가 네. 핑크가 거의 없어요. 저 핑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성향상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죄송해요. 뭔가 약간 좀 뭐 어떻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어그레시브하니까. 어그레시브? 어그레시브가 뭐 어떤 뜻이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미국 가면. 어그레시브 뜻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고요. 예, 끝나고 알겠습니다. 나오시고요. 자, 자, 오늘 네.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월가 뉴스레터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뭐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네. 뭐 가장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었던 뉴스가 이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유럽 연합에서 규제 당국에서 지금 사과를 야금야금 먹고 있는 그러한 지금 사진이 왼쪽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빨도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이 첫 상대, 그러니까 첫 조사 대상 또는 규제 대상이 아마 애플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시장과 뭐 여러 지금 많은 데이터, 특히나 주말 정도가 되면 시장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뭐 물론 보고서들도 나오게 되고, 뭐 여러 차트들도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런 데이터 위주로 오늘은 조금 제가 방송을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헤드라인을 좀 보면요. 이번 주 일정 정리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강한 미국 시장, 지금 이 모멘텀이 이어질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또는 뭐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찜찜한 경제지표가 이제 실업률입니다. 근데 이 실업률에 대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 실업률 가지고 또 이랬을 때 경기 침체가 왔고 저랬을 때 경기 침체가 왔고 뭐 많은 여기에다 대입도 한번 해보고 저기에다 대입도 해보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또 데이터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치폴레 50대 1 주식 분할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6월 18일 날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26일부터 이제 치폴레가 주식 분할된 그 주식으로 이제 매매가 가능한 그런 50대. 상황인데 일단 뭐 그 부분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최근에 닐 카시카리가 점도표 지난 이제 다음 달 점도표에 가장 위에 찍은 게 혹시나 닐 카시카리가 아니겠느냐. 합리적 의심을 했죠. 합리적 우리가.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 주말 사이에 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12월 금리 인하가 가장 합리적이다. 오? 만약에 금리 인하 1회를 하게 된다면 12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올해는 금리 인하가 나는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가 CPI 발표하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아주 소폭. 막판에 예. 조금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우 지수는 0.15% 하락했고요. S&P 500은 0.04% 정말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12%로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1.59% 하락하게 되면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게 됐고요. 뒤에 가서 제가 이제 러셀 지수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표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률을 봤을 때는 1.5%대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이면에 뭐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고, 또 어도비가 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AI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기업들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서로 손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지난주 금요일도 구글이 뭐 0.9%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 뭐 여러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빅테크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예, 구글만 0.9%,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어도비, 예,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사실 어찌 보면 1.75% 상승했지만 최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급여 패키지가 이제 통과됐는데 테슬라는 그 이후로 일부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또 보여드렸었던 여러 이제 재고에 관련된 그 차트가 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은 늘 재고가 많이 깎여 있었는데 지금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야, 이게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 여전히 좀 악재가 껴있는 상태다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일부 또 조정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뭐 있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크게 뭐 거래량이 막 많이 붙고 그러진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넷플릭스 2% 정도 상승했고, 코스코 1% 상승했고요. 자, 그 외에 뭐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웹까지 쭉 봤습니다. 이번에는 금리와 유가를 볼 텐데, 금리가 찌끔찌끔이지만 계속 내려가요. 맞아요. 네. 네,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이제 경제 지표를 앞두고 뭐 소폭 조정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최근에 뭐 트렌드를 보면 뭐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를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는 또 상대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이번 주말에 네. 한국도 정말 덥지 않았어요? 엄청 더웠죠. 네. 너무 더워서 음. 뭐 정말 에어컨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하루 왼종일 또 틀어놓는 그런 네. 뭐 때도 많았던 것 같고요. 저 자, 이게 놀이동산 뭐 갔다가 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놀이동산 가셨어요? 놀이동산 저는 글램핑장을 갔어요. 제가 예.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밤에. 그 밤이 아니라 그 날씨에. 네, 그 날씨에 글램핑장 갔는데 네. 정말 요새 더웠어요. 근데 글램핑장 안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바늘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갔는데 고장이 고장이 났어. 네. 어떡해. 근데 이제 예약은 해놨고 네. 나올 수는 없고 다 모였으니까 가족들끼리 오. 일단 고기는 굽자. 그 더위 또 고기까지.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재밌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하나의 박 추억으로. 팀장님이 익은 것 같은데요? 약간 좀 타지 고기와 않았어요? 함께, 고기와 함께 익은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여름 수요가 여름에 대한 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여우가. 유가에 대한 수요가 네. 재고를 많이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근데 사실 한국도 덥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잖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폭염이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6월 중순이 이제 막 지났는데 이 정도 날씨면 7월 달, 8월 달은 우리가 어떻게 버티나.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죠. 6월이 미리 더워서 7, 8월이 약간 그래요? 덜 더울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선반영? 예, 선반영? 긍정적으로. 예, 날씨가 이제 선방이 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유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72달러를 찍었던 WTI가 이제 78달러를 찍고요. 지금 아마 80달러까지도 또 넘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월가의 어떤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도비 주인공이었죠.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14%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도비 물론 뭐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과거 AI의 많은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갔을 때 어도비만 약간 도태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이 약간 다 소외됐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오픈 AI에서 여러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도 어도비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았는데도 그렇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자 이번에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네. 주가가 이제 큰 폭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 JP 모건이 또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또 주가 상승에 보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RH 기업입니다. RH라는 기업인데요. 1분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17%대 급락을 했고요. 사실 월가에서 예상했던 그 주당 손실률이 주당 손실이 0.12달러, 그러니까 12센트, 마이너스 12센트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40센트를 또 발표하게 되면서 큰 폭의, 실적, 이제 큰 폭의 어떤, 손실률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기업이 꽤 좀 가격대가 있는 가정용 가구 기업인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예. 든 게 원래 이제 좀 위에 분들은 쓸 여력이 있으니까 계속 쓰고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소시민들은 아끼고 있고 중산층 애매한 상황인데 이게 수요가 늘지 않는. RH까지 그렇다라고 하니까 좀 이거 괜찮나 싶은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예, 이번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다. 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즈브로입니다. 해즈브로 장난감 제조업체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6%대 상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러 이제 소비에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은 최근에 많이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디지털 게임 사업 전략의 2024년과 2025년 실적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되면서 주가가 6%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스켈러입니다.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1%대 상승했는데 지스켈러가 사실 뭐 괜찮은 클라우드 기업 보안 업체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뭐 크게 조정을 주고 나서 약간의 반등 줬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니까 JP모건에서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됐고 동종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공급 업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잉을 딱 보게 되면 항상 야 이번엔 또 무슨 악재가 나왔나 이랬는데 위조? 위조 티타늄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조사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밝히면서 가짜 티타늄인 가짜 거예요? 티타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했는데 야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티타늄까지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에어버스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속은 거예요? 그 납품업체한테? 모르겠어요. 그거 뭐 조사를 네.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예, 뭐 지금 보잉에서는 아직 논평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조사하면 때문에. 다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에어버스, 보잉, 이 두 기업이 뭐 대표적인 두 기업인데 네. 위조 티타늄을 사용했다 의혹입니다. 아직은 의혹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이제 그 티타늄이라는 게 엄청 가벼운 소재라서 가볍고 강하고.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위조 티타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무게는 비슷하겠죠. 다 재봤을 테니까요. 근데 뭔가 소재에 있어서의 내구성이 좀 약하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가 문자 떨어져 나가고. 떨어지고 그런 게 예,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런 거죠. 뭐 하여튼 호재는 언제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하여튼 이러한 또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악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주가가 마이너스 1%대밖에 하락을 안 하고 있어요. 워낙에 뭐 워낙에 두들겨 또야? 맞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자, 하여튼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게임스탑입니다. 게임스탑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밈주식에 대해서 좀 보시는 분들은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키스길이 게임스탑 지분을 900만 주 이상으로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요. 주가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큰 폭의 변동성을 주고 나서는 약간의 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텔란티스인데요. 스텔란티스의 CEO가 미국에서 판매 감소와 재고 문제를 초래한 오만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노력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만한 실수라는 이 단어가 지금 월가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좀 지켜보는 그런 단어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고, 자 그리고 쇼피파이가 최근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약간 좀 매수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월가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에버코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왔고요. 주가가 또 4%대 상승했습니다. 향후 뭐 대규모 시장 속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델 테크놀로지가 마이클 델 CEO가 주식 570만 주를 매각을 했다라는 그 부분을 공시한 후에 소폭 하락세로 0.03%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폭 하락세로 마감하고 시장에서 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별 소식 간단하게 쭉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쏠려 있는 거는 확실한데 이게 맞아요. 쏠려 있는 분야 안에서도 좀 약간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를 투자해야 되나 할 때는 어쨌든 지금 가장 집중되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앞으로도 이거는 정말 그냥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니 진짜 이게 지금 더 간다고? 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쵸. 이제는 지금 사는 게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올 초부터 저는 못 사고 지금 못 사고, 반년이 못 사고.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빠져 있는 뭐 테슬라,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지금 산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는 엔비디아가 더 뭐 200불, 300불까지 더 갈 수 있어. 네. 예,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되면 내가 또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닌가 이러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최근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최근에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뭐 상황을 한번 보시면 올해 들어서 기술 섹터가 29.2%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요 13.9% 상승을 했고요. 오, 많이 올랐어요. 네, 이번 6월 달 들어서 이 노란색이 지금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달 들어서 사실 저 몇 주 전에 제가 요걸 가지고 나왔을 때 이 기술 섹터가 7%대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금 뭐 에너지 섹터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조정폭을 더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기술 섹터가 다시 또 올라가고 7%에서 지금 1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브로드컴, 뭐 어도비, 넷플릭스 같은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호재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6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기술주 섹터, 테크 섹터 이렇게 두 섹터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물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미 소비재도 뭐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6월 달 들어서 좀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시장의 집중은 이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P 500 그 뒤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러셀 지수도 사실 최근에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 1.5%대 하락을 보여줬게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박 팀장님. 이거 지금 살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 이제 네. 점점 늘려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가면서 하실 분들이야. 예. 뭐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멘텀은 그겁니다. 이제 금리는 인하 기조로 갈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동안 비서 허덕였었던 중소형 기술주들이 날개를 좀 달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 날개를 달려면은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금리 말고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사실 1분기, 2분기가 이제 2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이제 월가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쏠림 현상이 있었던 빅테크에서 이제는 나머지 기업들로 좀 번져나가지 않겠느냐. 네. 그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이 조정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요. 요거 뒤에 가서 좀 몇 가지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니 그 가서요. 연결하기 전에 우리 예. 지금 박 팀장님이 뭘 보고 이렇게 당황을 하나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네. 오랜만에 등판한 대리킴 님이 낯간지럽지만 매일 새벽 뉴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잠을 양보해가며 준비하는 남편을 새삼응원하고 싶어 오랜만에 댓글을 달고 갑니다. 거의 뭐 사랑의 남편 요 느낌인데요. 예. 부러워가지고 저 어그레시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부러워서 살겠나? 이거 이거 남편 없는 사람 부러워서 살겠나?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예. 우리 항상 데리킴님도 같이 이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생방송으로. 매일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매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지금 너무 이제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가끔씩
아니 이렇게. 뭐 주말에 되게 우리 박 팀장님이 고기 잘 굽나 봐요. 우리 대리킴님이 이렇게 또 아, 등반까지 해서. 제가 이제 요리 담당이거든요. 집에서. 예, 그래서 요리를 뭐 많이 하는데. 자, 네, 훈훈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계속 봐야 돼 포인트. 예, 네. 부러워요. 저 어그레시브하다고 했으니까 저 어그레시브하게. 뭐 저출산, 혼인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네,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세상은 아름답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 안 아름답다는 아니에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결혼도 안 마음을 하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언제 닫았어요? 많은 청년분들이요. 제가 언제 닫았어요? 아 정말 아침부터 정말 네, 어그레시브하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친 뭐 하나? 예, 일어나셨나? 예, 자, 일어서. 저도 남친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만 없을 뿐이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러셀 리처 지수 까먹었어요. 끝났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러셀 리처 지수 얘기 끝났고, 예, 근데 뒤에 이번 가서. 주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을 좀 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은 미국 증시 시장입니다. 예, 준틴스 데이. 2021년 6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 수요일은 아마 이제 미국이 이제 휴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많은 기업들은 아니죠. 예,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이 투자 안 하시는 기업들이 좀 있다. 지금 대리킴 등장하자마자 머리에 약간 동공지진과 지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시 예, 가다두고.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경제 지표나 여러 이제 일정을 좀 보게 되면요. 화요일 날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좀 있습니다. 예, 뉴욕 총재 윌리엄 총재가 또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하커 이제 총재가 또 이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가 또 화요일 날 발표가 된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휴장이고요. 목요일 날은 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은 PMI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자, 이러한 부분이 아마 경제 지표로서 시장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S&P 500이요. 5일 연속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물론 지난 금요일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 5일 연속 올타임 하이를 찍고 나서 시장은 어떠했는가를 또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1950년대부터 5일 연속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흘러갔는가가 나왔을 때 12개월의 시계열로 이제 이후 12개월을 봤을 때는 그 상승률 중위값이 8.7%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올타임 하이라는 그런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의 이 모멘텀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봤을 때 약 8.7%의 수익률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과거에는 작용을 했다. 그 올타임하이 찍고 나서 11개월 동안 평균 한 9%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5일 연속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 이게 또 이제 중요한 5일 포인트입니다. 연속.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시그널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다이아몬드로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점 예, 있죠, 점 중간에. 이렇게 보이시죠? 점 같은 거. 자, 이게 이제 5일 연속으로 찍었던 그 네. 해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더 지속적인 모멘텀을 줬더라.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사실 상승률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2024년에 지금 13%가 넘는 S&P 50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증시 대형주 상위 50개 기업만 딱 따다가 봤을 때 이 50개 기업이 15.3%를 상승했고요. 나머지 분류를 보게 되면 지금 S&P 500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 기업만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 50개 아니고 저 5개 기업만. 5개 기업 하면 아마 더 저기 앞에 있을 거예요. 완전 그 갭이 다를 것 같아서. 저기 앞에 있죠. 한 네. 30, 30% 앞에 가 있는데 맞아요. 지금 상위 50개 기업만 봤을 때는 15.3%. 그러니까 이 상위 50개 기업만 봤을 때는 시장의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다. 자,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은 상해 기업에 완전히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제일 작은 뭐 정말 작은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큰 폭의 하락, 특히나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닷컴 버블 시기. 항상 등장하죠. 네, 늘 나오는데 여러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선이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좀 건강한 시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골고루.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주고, 같이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한 시장의 약 한 50%, 한 49%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닷컴보 볼 때 이렇게 상위 몇 개 기업들 그냥 정말 테크주에 쏠림 쏠려서. 그 쏠림 현상이 있고 난 후에 그다음에 닷컴 버블이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 정말 똑같은 그런 또 데칼코마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일부 섹터에 쏠렸다가 그 다음 해 보면은 엄청 폭발적인 상승이 폭발적인 보였던 상승이죠. 건 그 외의 종목들이 저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약간 관심을 조금씩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이렇게. 근데 이제 예. 기술주 쏠림이니까 중소형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럼 다른 그냥 전반적인 그렇죠. 중소형들을 예,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였군요. 예, 전반적인 어떠한 네. 이제 퍼져나가는 어. 예, 그러한 흐름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약간의 심리 지표가 좀 과열됐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리 지표가 거의 이제 퍼센티로 봐서 90% 정도까지 지금 저 올라와 있는. 남색깔. 예, 남색깔입니다. 예, 네, 남색깔이고요. 어두운 색. 하늘색은 지금 S&P 500 인덱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이 심리 지표가 오히려 이제는 좀 베리시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심리 지표도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 이제 뭐 최근에 뭐 기술주 섹터의 쏠림 현상 뭐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랠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과거 성장주와 가치주와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 더 아웃퍼폼을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요 하늘색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던 그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주가 랠리를 이어왔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요 차트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이 가치주들, 그러니까 네.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 잠깐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이 구간이 이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22년 때죠. 코로나 이후로 2022년 때 성장주들이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도 정말 100불이 깨지는 네. 그때 당시에 100불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는 많은 이제 월마트나 코스코나 이러한 기업들이 또 상승을 많이 보여줬던 그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AI 모멘텀이 다시 오게 되면서 다시 가치주가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과거에 뭐 지속적으로 성장주가 뭐 이어왔다 이러한 랠리를 이어왔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가치주의 이제 상승세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의 흐름 봤을 때는 전혀 우리가 가치주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게 음영이 어떻게 될지 네.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실업률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 실업률 데이터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혹은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를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먼저 요 표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실업률이 꺾이면서 내려가던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구간이 여전히 뭐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시기랑 겹치다 보니까 딱 턴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계속 턴을 하는 요 구간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 턴하는 요 구간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0.6% 이상 상승했을 때 이 0.6%를 또 계산했던 이유는 작년 4월이 3.4였어요. 실업률이. 근데 올해 6월에 들어서 4.0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게 0.6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과거의 어떤 우리가 어떤 사례로 봤을 때 데이터가 0.45년 1945년. 그렇죠. 예, 0.6이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향후 어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경기 침체가 왔느냐. 이거를 또 계산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그 구간을 보게 되면 3.5%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낮았던 부분이 3.5%였는데 자, 이 부분이 2020년 2월이었어요. 근데 2020년 3월 때 0.6%가 올라갔습니다. 저점 근데 대비해서. 저 때는 근데 약간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예, 팬데믹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0이라고 돼 있죠. 저럴 바로 수밖에 경기 없었죠. 침체가 왔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리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뭐 닷컴 버블 다 뭐 그때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실업률이 얼만큼 상승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왔었냐 했을 때 정말 어찌 보면 저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미리 오기 왔다는 거예요? 전에 경기 침체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예. 그 비슷비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의 평균을 그렇죠. 좀 기록할 수 있었다. 예, 맞습니다. 과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통계대로라면 네. 지금 그러니까 2024년 5월 달에 0.6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리세션이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시작하겠냐 저 물음표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통계라면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와야 다음 되는 달? 거다. 뭐 이번 달?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 과거 바로 직전 두 번 사례는 예.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왔었던 일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런 뭔가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수면 아래 있지만 계속 막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네. 일들이 뭐 부동산 맞아요. 상업용도 한 번 있었고 최근에 이제 민간 쪽에 있어서도 부동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슈가 경기에 대한 발목을 잡게 될지도 그러면은 뉴스 나오는 걸 우리가 좀 약간 눈여겨 봐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네요. 사실은 뭐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게 되고 네. 예,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또 작용하다 보니까 실업률 하나만 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나 여러 고용 지표나 아니면은 지금 뭐 여러 이제 물가에 관련된 그러한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과거의 경기 침체 뭐 금리를 정말 큰 폭의 하락했던 부분은 정말 뭐 경기가 크게 부러졌던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뭐 크게 좀 내렸던 그런 구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실업률이 또 작용을 했고 뭐 네.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의 상태가 0.6%가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 있는 데이터를 한번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럼 과거와 이게 일맥상통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보이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서서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런 차트가 이제 돌아서는 그 네. 구간 때 꼭 이렇게 회색 음영,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향후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또는 매크로 지표를 또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4%대라는 실업률 자체는 절대값으로 봤을 땐 지금 가장 낮은 위치잖아요. 거의 낮은 위치예요. 그쵸. 정말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어떤 실업률의 그 절대치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 4%대는 여전히 실업률이 낮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부분도 월가에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주택 가격 데이터도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뭐 주택 가격도 지금 올타임하이를 찍었습니다. 네. 예, 6월 초 미국 주택 판매 가격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이 39만 4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9일자 기준으로 여기 찍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뭐 쉘터가 전혀 안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집값 자체가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좀 매물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현지에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이는 전년 대비해서 4.4%또 상승한 수치이고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또 상승한 수치다 보니까 이런 주택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어떤 우려를 또 많은 가계 부채를 또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몰기지 금리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많은 이제 가계 부채로 또 전이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이슈는 50대 1로 지금 주식 분할을 결정한 치폴레입니다. 네. 이제 10대 1도 안 된다. 50대 50대 1입니다. 예, 물론 이 대단합니다. 부분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날에 이 이사회에서 승인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승인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 뭐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주식 분할이 점점 다가올수록 또 치폴레의 주가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도 주식 분할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주식 분할을 하고 있고 그쵸. 또 치폴레마저도 이제 주식 분할이 점점 다가오니까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치폴레가 45.46%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 뭐 물론 기대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고객 불만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요? 여러 인플레이션 때
맥도날드 햄버거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치폴레의 브리또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고객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고의적 모함이고 우리는 양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우린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양으로.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사실 최근에 고객에게 가치와 품질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게 되면서 또 목표 의견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고프네요. 제가 뭐 사진도 아니 다들 우리나라에서 치폴레 왜안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좀 들여오세요, 박 팀장님. 정말 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살이 정말 메일 많이 한번 찌는데. 보내보세요. 네? 메일 한번 대표에게 보내볼까요? 내가 네. 미국에서 있을 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 이거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겠다. 너네 로열티 얼마 주면 되냐? 얼마면 돼? 네. 예. 진짜 이거 가지고 들어온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분들도 좋아하실 것 예. 같은데. 같이 한번 뭐 메일 한번 써보시죠, 같이 우리. 그래요? 삼성TV 대표로. 저는 월모부 대표로. 어그레시브하게. 예, 어그레시브하게. 진짜 치폴레 잘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치폴레 그럼 차트를 한번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네, 와, 그림으로 일단 보니까 그렇죠. 뭐 금액을 한번 네. 제가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50대 1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50을 나누게 되면 한 60달러가 되겠죠. 예, 60한 4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주당 64달러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18일 기준으로 치폴레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네. 18일 기준으로 해서 네. 49주가 또 추가적으로 그렇죠. 이제 들어오게 되고 매매가 가능한 시점은 6월 26일로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네네. 6월 26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닐 카시카리가 12월에 금리 인하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슨 말이야, 올해 금리 인하 없어라고 말했던 분인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지금 이번에 닐 카시카리가 뭐 여러 지금 과거에 이번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점도표를 보게 돼서 중위값 자체가 지난 3월 점도표는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3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네. 이번 6월 점도표를 보니까 중위값 자체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1회 할 것이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고 나서 만약에 중위값, 그러니까 금리 1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1회 하겠다라는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된다면 12월 금리 인하가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미국 중앙은행 올해 한 번 금리 인하하며 12월에 인하할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물론 인플레이션이 2%대 내려가는 뭐 많은 데이터, 많은 이제 증거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뭐 이제 동일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강경한 입장에 있지만 점도표 중위값을 나타내는 대로 한 번의 삭감이 있을 것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네. 그것은 연말,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 9월과 11월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만큼 9월과 11월은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다. 네, 너무 이르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닐 카시카리는 만약에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12월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발언도 사실 많이 좀 순화가 됐다고 봐요. 많이 비둘기파적으로 순화됐다고 네. 보여지고 네. 과거에 정말 강한 이 올해에 대해서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중위값을 보고 살짝 좀 누그러진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 이유 관련한 애플 요거요? 메타 요거 간단하게 좀 네네. 봐주실까요? 예, 일단 뭐 지금 과거 아마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디지털 시장법이 아마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먼저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큰 벌금이 또 부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애플이 가장 먼저 기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내부 소식통에 의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거를 보도했어요. 근데 올 여름 방학 시즌 이전에 유럽 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애플과 메타를 기소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애플, 메타, 알파벳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시장법을 보시게 되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앱스토어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 이 공정한 기회는 소규모 경쟁 업체에 너희들이 공정하게 이거를 오픈하고 그대로 이제
정정당당하게 이런 걸 경쟁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한 건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과 메타가 지금 현재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가장 먼저 기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이건 최대입니다. 어떤 외신에서 보게 되면 이제 5% 정도 벌금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대 10%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번 올해에 들어서 이런 기소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이유는 EU 독점 금지 책임자인 카그레테 베스타게르 이분께서 이 EU 연합의 이 규제 당국의 책임자인가 봐요. 네. 근데 이분께서 임기가 11월 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이전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고, 자, 이 부분은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